자, 이거는 이제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완전 제곱식의 풀이법을 미리 공식화 해놓는 거야. 먼저 양변을 a로 나눠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듭니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a 플러스 c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 거예요. 보다 보면 알겠지만 계산은 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마이너스 a분의 c 약간 뒤에 쓸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게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할 건데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의 개수인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인 2a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 더할 거예요. 양변에. 근데 이쪽은 뭐 굳이 전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수분해 다시 할 거니까요. 근데 이쪽은 전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통분을 할 거라서 그래요. 여긴 통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 좌변은 x제곱이고요. 이 뒤에가 2a분의 b제곱이고 여기 플러스니까 좌변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이 둘을 통분할 거예요. 통분 4a 제곱으로 통분할 겁니다. 4a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별로 손댄 게 없어요. 그냥 b제곱이고 얘는 분모에 원래 4가 없었어요. 4를 곱한 거고 a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a를 하나 더 곱해서 4a 제곱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에도 4a를 더 곱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선생님이 읽는 거 좀 봤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읽을 텐데 굉장히 좀 입에 익은 듯이 읽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굉장히 입에 익은 듯이 읽었어.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 일단 이 좌변을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아,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가 요거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4a 제곱이 2a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올 거예요. 2a라고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못 나와요. 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니까. 자,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a분의 b를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분모가 2a로 똑같죠?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 없겠다. 그쵸? 네, 하나로 쭉 통분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x가 된다. 요게 바로 근의 공식이에요. 요게. 이 긴 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제. 3학년들이 쓰는 공식.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닐 때 그때 이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있죠? 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은영 요거를 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좀 어지러우니까 어차피 증명 과정은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은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2차 항계수 a가 2인 거고요. 1차 항계수 b가 마이너스 4 상수항인 c가 마이너스 3인 케이스죠. 이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끝나요. x는 2 곱하기 2 여기 2 곱하기 4분의
b에다가 이제 이 마이너스 4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4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이거? 16 플러스 24니까 40이죠? 40. 40은 16, 40, 10 곱하기 2인가? 10 곱하기 4, 그죠? 네, 그럼 2루트 4라고 나오겠죠? 2루트 10이라고 나오겠죠?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그래서 2로 약분하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가지고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래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해다. 이렇게 같은 같은 해가 나옵니다. 같은 해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1-1번 두 개 해보시고요. 1-1번 두 개 해보세요. 요거 두 개 해보고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번에 1번하고 2번이 1번은 여기 x의 개수가 짝수예요. 짝수. 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자, 요 공식은 요 공식 짝수 공식은 짝수 공식은 되는 사람은 외우고 정 모르겠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외워놓으면 정말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합니다. 이게 짝수 공식이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 가운데 얘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짝수일 때만. 짝수면 뭐야? 2의 배수죠? 짝수면 2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x의 개수인 b가 2 곱하기 b 프라임 이런 모양입니다. 2 곱하기 b 프라임 요런 모양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가 6이니까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3을. 왜 그러냐면 이게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만약에 b가 이렇게 2 곱하기 b 프라임의 꼴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곱하기 2 이런 짝수의 꼴을 하고 있다면 요 b가 있는 자리에다가 2 곱하기 b 프라임을 대입을 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서 이 4가 묶여져 가지고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약분이 되면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암기가 가능한 친구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이것까지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암기하셔도 돼요. 중등 과정에서는 얘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면 다 풀리긴 풀려요. 그냥 기본 그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데 이제 근해 공식을 조금 쉽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짝수 공식을 알아두면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짝수 공식 알아두면 편하다. 짝수 공식 내가 못 외우겠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여기가 짝수면 이 루트 안에 계산이 되면서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4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올 거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 못 외우겠으면요. 요거 두 개 해보시고 요거 두 개 하고 예원이하고 주한이는 좀 제접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대요. 요거 두 개 해보세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12네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이게 답이고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5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라서 1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되게 이거 2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번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여러분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해 공식이면 무조건 다 풀리기 때문이에요. 근해 공식은 무조건 다 풀리기 때문인데 인수분해를 하면 안 되냐?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찾았다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겠다. 근해 공식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하던 인수분해를 이용하던 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값은. 그러면 왜 근해 공식이랑 인수분해랑 이렇게 따로따로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안 풀리는 2차 방정식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풀려요. 근해 공식 이용하면 해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근해 공식 이용하면 무조건 다 풀려요. 그런데 왜 인수분해를 하느냐? 편하잖아요. 인수분해는 간단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간단한데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뭐 완전 제곱수로 바꾸고 막 이 난리를 쳐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난리를 치려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대신에 공식으로 암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앞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하고 이런 걸 왜 배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근해 공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2차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풀겠다 요런 얘기인데 여기 몇 페이지냐? 118페이지. 예원이 들어왔나요? 예원 들어왔네요. 자, 118페이지에 잠깐만요. 118페이지에 이제 2-1번 같은 거는 이렇게 소수가 있거나 분수가 있거나 가로가 있거나 아니면 3-1번처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막 있거나 이런 이제 좀 복잡한 2차 방정식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있으면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3x 제곱은 10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중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능력에 달렸죠. 여러분이 얘를 보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원래 인수분해가 되는 애인데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선생님도 인수분해 못합니다. 뭐 이게 1, 3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럼 근해 공식을 쓰겠죠. 근데 이거 10이니까 짝수 공식 외우는 친구들은 짝수 공식 쓰면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 이게 금방 나와.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푸시면 되겠고 얘는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푸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인데 이 녀석. 자, 이 녀석처럼 이렇게 x 플러스 5가 이렇게 두 번이나 있는 경우는 본인 선택입니다. 전개해서 풀고 싶은 사람들은 전개해서 그냥 푸세요. 전개해서 풀고 싶은 사람들은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1은 0 해서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는 0 한 다음에 곱해서 14가 되고 더해서 9가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아서 네, 그냥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보이면 이 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하나의 미지수로 바꿔 놓죠. 이걸 치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꾸면 2, 3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을 수가 있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가 3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라지 x를 원하는 게 아니고 스몰 x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x 플러스 5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7, 5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2. 같은 근이 나오죠. 같은 근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야 이게 훨씬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치환이 아니면은 안 풀리는 문제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전개를 굉장히 빠르게 했죠.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만큼 전개를 빠르게 쉽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으면 이거 하시면 되고 난 전개가 더 싫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 치환하시면 됩니다. 요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2차 방정식의 활용이네요.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개념 1. 자, 이거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고등 과정에 넘어가면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든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어떤 2차 방정식이든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2차 방정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을 구하라고 안 해요. 그거 뭐하러 구하라고 해요?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오히려 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오히려 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녀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근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근이 없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거나 중근이면 중복되는 두 개니까 한 개처럼 보여요. 근이 없으면 빵개 이렇게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 근이 두 개인 경우는 왜 두 개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돼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갖게 된다는 거죠. 두 개의 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어떤 경우였죠?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이 0인 경우. 이런 경우였어요.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일 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 이거일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2a분의 b의 제곱이 0이 되면 아니 요 뒤에 있는 a분의 c와 같게 되면 그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걸 정리해보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a분의 c와 같게 되면 이 되고요. 양변에 4a 제곱을 곱하면요. 얘는 없어지고 b 제곱은 여기다가 4a 제곱을 곱하면 a가 하나 없어지고 4ac와 같다가 나오고 얘가 이항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이 되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중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중근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6이나 0이나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은 같다는 거죠. 두 근은 같아. 그래서 중근이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2차 방정식에 해는 없다는 거죠. 해는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다음 표를 완성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한눈에 봐도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한눈에 보고 아셔야 돼요. 얘는 a가 1, b가 마이너스 6, c는 9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볼 거야. 이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36 마이너스 4ac 곱하기 9 하면 0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그는 한 개 있습니다. 중근 한 개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그는 x는 3 딱 하나 나오는 거죠. x는 3 딱 하나 나옵니다. 밑에 것도 해볼까요? a는 2, b는 1, c는 3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3이네요. 마이너스 23 그죠? 그러면 음수예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음수면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없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뭘 판별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를 판별하는 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를 판별하는 식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로. 엄청 중요해요. 얘 이제 매번 쓰기 힘드니까 그냥 기호로 D 이렇게 쓰거든요. 내가 무슨 단어가 되게 긴데 이거는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이렇게 D라고 씁니다. D. 찾아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 상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래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고요. 중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겠고요. 근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나왔네요. 근이 존재하려면 요거 또는 요거가 되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던 중근을 갖던 근이 있긴 있는 거죠. 그죠? 근이 존재한다는 뭐야? 근이 존재하지 않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이 없지는 않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근이 없다가 언제야?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근이 없단 말이에요. 근이 없다.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크거나 같다가 되면 근이 존재한다가 됩니다. 근이 존재한다가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커야 돼. 정리하면 얼마예요?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즉 5 마이너스 4k죠. 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5 마이너스 4k가 0이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넘어가서 나누면 k가 4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고 중근을 갖는다는 k가 4분의 5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이 존재하려면 k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a가 1 b가 마이너스 3 c가 상수항 k 플러스 1 전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인데 a는 1이니까 대입할 게 없고 c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근을 가질 때는 는이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또 이제 근이 존재할 때는 위에 거 두 개 합친 거니까 한꺼번에 써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기 또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이 오늘 배울 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많고요. 자, 2-1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2-1번에 1, 2번. 자,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우리한테 이제 작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2차 방정식을 줄게 해를 구해봐 이거였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를 줄게 2차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려면 정수인 근이 나왔네. 그죠? 정수인 근이 나왔다는 거는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2를 대입해서 해가 되려면 x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었어야지. 그래야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 되겠죠. 그죠? 2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었어야 돼. 그래야 2를 대입해서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얘를 전개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돼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처럼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그럼 여기 이제 3을 붙여야 돼요. 3을 붙여야 됩니다. 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마이너스 1과 5가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와는 관계없이 0이 성립하고 5를 대입하면 얘와는 관계없이 곱해서 0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면은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야 돼. 3으로 만들으래. 그럼 여기 앞에 3을 붙여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똑바로 정방향으로 풀어왔다면 이제 역방향으로 2차 방정식을 찾아나가는 거죠. 3-1번도 x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한대요. 중근으로 하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중근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못 알아봅니다. 많은 선배들이 요거 나오면 바로 완전 제곱식을 세워야 되는구나는 못 알아봐요.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별로 관계없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x 2를 중근으로 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고 쓰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용하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얘를 또 공식화할 수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여기 써있나 모르겠네.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써있어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a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은 a 붙여주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전개하잖아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x랑 x를 곱하면 x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요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해서 a의 x제곱에 얘네 둘을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 뒤로 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1이라면 이거는 없겠죠. a가 1이 아닐 때만 a를 붙이시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요거 a는 붙이면 되는 거고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잡았을 때 여기가 x의 개수가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고요. 두 근의 곱이 상수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래요. 자, 방금 얘 있었죠? 2-1번 이렇게 생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를 전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전개할 거야?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곱하고 3x 마이너스 2x 더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여기다 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이 봐봐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2예요.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x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0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근의 합이 들어갈 거고 대신에 마이너스 있어요. 여기는 두 근의 곱이 들어갈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게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2 딱 붙이고요. 2 붙이고요. x 제곱은 그냥 쓰시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부 바꿔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대로는 0 이렇게 쓰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쓰면 실제로 양변을 2로 나눠서 3, 4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3과 마이너스 4가 두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하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적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4-1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 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다른 한 근 베타라고 하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알파 베타는 얼마냐?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근을 이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6분의 1 플러스 곱 마이너스 6분의 1은 0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서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껏 우리가 인수분해 해왔던 거를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아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은 0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구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니까 여기 6이 있겠네.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이거를 외우든 이거를 외우든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나는 전개를 그냥 할래. 이게 너무 복잡해. 이게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 여기 들어가고 곱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 못 외우겠어.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돼.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게 두 근일 때는 그냥 부호만 바꿔서 뒤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난 이거 외우겠어. 그러면 외워서 쓰시면 더 빠릅니다. 전개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전개하는 과정이 없어도 뭐 이거 두 개가 어차피 이거 전개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죠? 어차피 이것도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중3 때까지. 중3 때까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에는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정도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4-2번 정도만.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곱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숫자 두 번 곱할 일이 넓이 구할 때 정도 말고는 거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이래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x와 x 플러스 1 이거 잡으면 되겠죠.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 제곱의 합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서 더하면 61이 된대요. 5하고 6이겠죠. 5하고 6 25 더하기 36이 61이니까요 25 더하기 36이 6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 얘는 6의 제곱이니까 x는 5겠죠. 근데 이 자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5와 6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저게 뭐야 어떻게 구해? 아니 이거 전개해서 구하시면 돼요. 전개해서 넘겨서 인수분해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잘 안 풀리면요. 여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8번 이 124페이지에 7번 해볼 건데 이거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7번을. 자 자세히 보시면은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전부 나와 있어요. 지면에서 초속 60m로 초속 60m 뭐죠? 속력이에요. 속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로 쏘아 올린 공의 t초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t가 나타내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후에 t초 후에 높이가 60t-5t 제곱미터래요. 즉 60t-5t 제곱이라는 이 식 전체가 나타내는 값이 높이를 뜻한대요. 높이. 이게 떡하니 써있어요. 얘가 높이를 나타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높이가 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이 공의 높이가 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t로 표현했잖아. t로 표현했죠? t가 얼마냐에 따라 이 식의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t가 1일 때는 60 빼기 5니까 55 미터. 여기 미터라고 돼 있죠. 미터. 그죠? 아,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지면에서 초속 60m의 속력으로 공을 위로 빵 쏘아 올리면 1초 뒤에 55m에 도달한다. 55m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다. 이 소리겠죠. 그죠? 1초가 걸린다. 이 소리. t에 2를 대입하면 120-5, 4, 20이니까 100이 나오거든요. 100m. 2초 만에 100m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공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죠? 떨어지겠죠. 그때 1번. 공의 높이가 175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뭐가? 높이가 누구야? 얘. 60t 5t 제곱이 높이야. 근데 이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175가 됐으면 좋겠어. 따라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 높이가 175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5t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75는 0이 돼야 되니까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 35, 5, 25 해서 7, 5 마이너스 붙이면 곱해서 35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t 마이너스 7 곱하기 t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t는 5초 또는 t는 7초입니다. 왜 두 번이에요? 올라갈 때 한 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한 번, 두 번이죠. 그래서 5초, 7초 두 번 써야 돼요. 5초, 7초 두 번 쓰셔야 되고 2번, 공이 다시 땅에 떨어진대요. 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다? 높이. 근데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다? 높이가 0이다. 이 소리죠. 높이가 0이다. 그래서 이거 뭐 5t로 묶으면 12-t는 0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t가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려면 t가 12가 되거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다시 땅에 떨어진다. 12만 쓰셔야 돼요. 답은요. 0은 뭐야? 0은 뭐예요? 0은 무슨 뜻이죠? 문제 이해 못한 거예요. 우준스 t가 뭐야? 무슨 시간? 무슨 시간? 문제 다 써있잖아요. 다 써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구나. 무슨 시간? 공을 쏘아 올린 후 그 공을 빵 쏜 다음에 잰 시간이에요. 공을 빵 쏘면서 시간을 딱 잰 거예요, 여러분. 그럼 t가 0이라는 건 뭔 소리야? 아직 안 썼어. 뭐야, 끝났어 이거? 10분 남았다 하면 그냥 팍 끝나? 지금 안 보이죠? 공을 쏘아 올린 후 잰 시간인데 0초니까 공을 아직 쏘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공을 아직 쏘아 올리지 않았다. 예. 공을 쏘아 올린 후 잰 시간인데 그 0초니까 공을 아직 쏘아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땅에 떨어졌다와는 어울리지 않죠. 오케이. 갑자기 팍 끝났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 회의실로 들어왔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뭘까? 신기하네. 어. 근데 그냥 똑같은 거야? 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냐면 요 한 문제 정도만 더 풀게요. 한두 문제 정도만. 여러분은 그 옆에 7번 옆에 7-1번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8번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네. 여기 화면 공유가 없네. 그래요. 그 다음에 했어요. 8번. 이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60m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높이거든요. 이게 높이거든요. 40t 뭐라고요?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높이니까 여기 6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이렇게 공이 다시 땅에 떨어진다 는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럼 풀겠죠? 그 다음에 12번. 자 이제 여기 12번 이런거 12번이나 11번 같은거 많이 해봤죠? 11번 같은거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렇게 뭐 뺐다가 더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x, 높이 10 이렇게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많이 했었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지. 어차피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길을 이렇게 끝으로 미르라 그랬죠, 그죠? 그럼 길을 끝으로 미루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좀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1, 2학년들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전개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끝으로 밀면은 그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를 구하면 돼요. 여기를. 근데 지금 여기가 18m고 여기가 xm니까 여기가 18 마이너스 xm고요. 여기가 10m고 얘가 xm니까 여기가 xm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마이너스 xm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18 마이너스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얘를 전개할 능력이 없었어. 안 배웠었으니까. 근데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전개하는 걸 이제 배운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80 28x 플러스 180, 요게 이제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128이 되면 된다. 이렇게 써있죠? 예, 이게 128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넘기면 금방 구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52는 0이니까 26하고 2 해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근데 x가 26m는 아니겠죠? 이게 짧은 게 10m인데 2m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26페이지에 2번 해볼 거예요. 126페이지에 2번. 방금 전에 했던 거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요거 2번 한번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보고 해보세요. 어서오세요. 이번은 한 근이 x는 a래. 이게 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막 찾아서 뭐 여러분이 a를 못 찾냐, 그건 아니죠. 근의 공식 쓰면 찾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찾아서 그 복잡한 걸 여기다 대입한다,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수학이 아니죠. 한 근이 a다 그랬으니까 근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죠. 그러니까 이 a를 다시 여기 넣는 거예요. a를 다시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a는 절대 0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a에 0을 대입하면 1은 0이라서 맞지 않습니다.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양변 a로 나누면 a 마이너스 5 플러스 a분의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5만 이항시키면 a 플러스 a분의 1이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풀었고요. 자, 그럼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제곱을 하고 싶어지죠. 제곱. 좌변을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분의 1, 우변은 25. 지금 혹시라도 5명 중에 이거 제곱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저 뭐더라? 하는 사람들은 곱셈 공식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2를 이항시켜서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23이다 할 수 있죠. 구하는 시계값은 23.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거 2차 방정식 활용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 활용까지 하면 2차 방정식 끝납니다. 다음 함수예요. 네, 이번 주에 함수를 다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하고 다음 주가 아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함수 좀 많이 어렵거든요. 좀 많이 어려우니까 너무 빨리 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